최근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이 돈이 된다는 말에 전국 각지에서 추진되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 등 관련 법이 허술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강원대학교 병원 앞 교차로 신호가 가동된 이후 교통 혼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해 신호 주기 조정 등을 하고 있지만 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성군 오후리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한 자생력 확보의 모델로, 속초 장사동은 주거 환경 개선의 모델로 각각 추진됩니다. 추석을 맞아 마음 나눔 꾸러미 행사가 춘천 신사호동에서 열렸습니다. LG 헬로비전과 강원 자활센터가 함께 취약계층에 꾸러미 100상자를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와 인접한 충북 제천시 송악면에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상수원 보호구역 등 식수원과 인접한 곳이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이 허가만 받으면 돈이 된다는 말이 나오면서 전국 각지에 추진되고 있는데 인허가 절차 등 관련 법이 허술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주민 2,000명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마을 정수장, 바로 앞 부지의 민간업체가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영월과 제천으로 다르지만 직선거리 50m로 주민들은 식수원 오염을 걱정합니다. 관할 지자체인 제천시는 수도법상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 악화가 우려되고 주민 건강도 해칠 수 있다며 원주지방환경청에 입지 부적합 의견을 냈습니다. 사업 부지인 제천 송악면과 인근 영월 한반도면 주민들도 잇따라 원주 환경청을 방문해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지방환경청은 과거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에도 적합 통보를 내린 사례가 있어 지역사회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 폐기물 등 지정 폐기물 소각시설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환경청은 폐기물 관리법상 문제가 없으면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환경청의 적합 통보가 내려지면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관리계획 변경, 건축 허가 등을 신청하는데 지자체가 여론 등을 이유로 불허할 경우 행정소송의 빌미가 됩니다. 실제로 전국 각지에선 이미 지방환경청의 적합 통보를 받은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지자체의 인허가 불허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지자체가 환경청의 사업계획서 검토에 다각적 판단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쌍용 지역 자체가 그 시멘트 공해로부터 지금 한 60여 년 동안 같이 공생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공기 오염 외에 물이 또 위험에 노출된다면 이거는 정말 그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환경청에서 1차적으로 부적합 판단을 내려줄. 주민들은 해당 업체의 사업 수행 능력과 전문성도 적합 판정 기준에 못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업장 소재지가 사실과 다른 데다 사업 부지가 업체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당 업체는 이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사업장 주소지가 거기가 사무실이 없으시죠?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 허가권이 인수합병 시장에서 이른바 돈이 된다는 말이 나오면서 폐기물 처리업이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관련 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제 국가가 정책으로 그러니까 소각해야 되는 양을 줄이고 또 설사 신규 소각장이 필요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영리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이제 인허가만 받으면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무분별하게 약간 여러 업체나 또는 일종의 브로커 같은 역할하는 사람들이 많이 관여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죠. 이번 사업에 대한 원주환경청의 적합 여부 판단은 이르면 이달 중 나올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고성군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 경제 모델로 도시재생에 나섰습니다. 속초시는 개발 소외 지역의 주거 여건을 대대적으로 개선해 우리 동네 살리기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 최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성 팔경인 송지호를 비롯해 마을 주변에 5개의 호수가 있어 이름 붙은 고성 오호리 마을. 이곳 역시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주민 10여 명이 마을을 활성화하자며 협동조합을 만들어 베이커리 카페를 연 건 1년 전. 입소문을 타면서 이제는 인근 호텔에 납품까지 하는 어엿한 사회적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자리를 잡다 보면 젊은 친구들도 유입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동네 살리는데 저희가 큰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성군이 이런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마을 경제를 이루겠다고 도전장을 냈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른바 감탄마을 5호 사업인데 문화꿈터를 만들어 체험형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시니어 센터는 마을 사랑방으로 조성합니다. 특히 마을 가장 높은 곳에 5호 베이커리 2호점을 설립하는데 여기에서 나는 수익을 마을 재생에 다시 투입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겠다는 겁니다. 충분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기반시설, 하드웨어에 관한 부분도 지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 이후에 사업이 완료한 이후에 주민들 스스로가 운영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저희가 배양을 시켜주는 것이 1968년 대규모 해일 이후 이재민 구호주택단지로 만들어진 속초시 장사동 새마을. 55년이 지나 노후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은 데다 인근 군부대로 인해 고도 제한 규제까지 받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래돼 낡은 주택들이 즐비한데요. 골목길은 성인 남성 2명이 제대로 걷기 힘들 정도로 비좁습니다. 속초시가 이처럼 개발해서 소외된 마을을 다시 살려내겠다며 국토부 공모에 나섰고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일명 장사 뉴빌리지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고 골목길을 정비하면서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생활체육과 마을도서관, 공유 숙박 기능을 담은 어울림센터를 건립하고 도시공원을 만들어 살기 좋은 마을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겁니다. 노후주택 정비라든지 그 골목길 조성 그리고 생활 SOC 정비가 이루어지고 핵심 시설인 장사동 경로당과 그 어울림센터가 마무리되면은 속초 북권 발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고성 속초와 함께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된 평창군 평창읍 하리마을은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마을, 에너지 자립형 마을로 조성됩니다. 지역의 특색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우리 동네 살리기형 도시재생 사업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2024년 추석맞이 마음나눔 꾸러미 행사가 9일 신사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습니다. LG 헬로비전과 강원광역자활센터, 신사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센터 등이 함께한 이번 행사에서는 취약계층에 꾸러미 상자 100개를 전달했습니다. 소외된 계층하고 독거 어르신, 그다음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요 꾸러미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풍성한 추석을 나시라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500만 원 상당의 꾸러미 상자는 지역 자활기업이 생산한 김과 한과, 견과류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강원대학교 병원 앞 교차로의 신호체계를 바꾼 이후 병원 내 교통 혼잡이 극심해졌습니다. 차량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신호 주기를 조정하는 등 관계기관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혼란은 한 달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병원을 나가는 도로가 꽉 막혔습니다. 우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이 뒤엉켜 오도 가도 못합니다. 저 신호를 있잖아요. 여기 서면은 서너 번씩 많게는 4-5번씩 받아야 돼요. 그렇게 아주 정체가 돼요. 불만이 많죠. 아니면 요금이 많이 올라가니까. 병원 내 교통 혼잡이 시작된 건 지난달 7일. 전멸 신호였던 병원 앞 교차로 신호를 정상 가동하면서부터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아주 엄청 막혀 나가는 거예요. 어때 되면 한 20분씩 걸린다 나가는데. 병원 내 혼란이 계속되자 강원대병원과 경찰이 우회전 전용 차량을 설치하고
직진 신호 시간을 늘리는 등 관련 대책을 내놨지만 정체는 여전합니다. 병원 측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병원 밖으로 나가는 출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그때까지 신호등 가동을 유예하거나 신호 주기를 추가로 조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래 진료 축소 등으로 병원 방문 차량이 줄은 가운데에도 정체가 빚어지고 있는 만큼 기존 대책만으론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강원대병원의 하루 평균 방문 차량 수는 5,000대 안팎으로 평시 대비 1,000대 이상 줄었다는 게 병원 측 설명입니다. 병원에서 뭐 차선을 더 증설하고 요 압록센터 후문에 입출차 차로가 개방이 되는 내년 이제 하반기 그 정도까지만이라도 신호등 가동을 좀 유예해 주십사 이제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당장 신호 주기를 더 늘리거나 신호 가동을 중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신호 가동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던 데다 신호 주기를 조정할 경우 인근 다른 도로의 교통 체증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보행자나 안전을 위해서 그 신호 운영을 해달라는 민원이 계속돼 왔었어요. 이 10수년간. 특히 그 병원은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운동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그 횡단보도를 이용 많이 하는 경우. 별다른 해법 없이 차량 정체가 일상화되면서 환자와 주민들의 불편은 커지고 있습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병원 밖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장대 앞에서 탔었는데 어르신들은 기다리는 걸 잘 못하셔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걸어서 요금 좀 덜 나오려고 나와서 타거든요. 지금 방향을 잡아서. 사거리라다 보니까 신호가 오래 걸려요. 그래서 택시 요금이 더 걸리고 이 통로가 하나이기 때문에 더 막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로를 병원 측에서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신호 가동 후 한 달째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대병원 등 관련 기관은 9월 한 달간 교통량을 분석해 대책을 추가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플라이 강원을 인수한 파라타 항공이 9일 기업 이미지와 슬로건을 공개했습니다. 파라타 항공은 새 기업 이미지는 에이버드가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모습을 시각화한 것으로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로 신뢰할 수 있는 항공사라는 철학을 상징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브랜드 슬로건을 공개하고 한국 최고의 항공사로 거듭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제군 용대 1, 2와 서흥 1, 2를 연결하는 동서 녹색 평화도로 인제 구간이 오는 12일 개통합니다. 인제군은 지난 2017년부터 사업비 257억 원을 투입해 왕복 2차선 도로 조성을 마쳤는데요. 인제군은 이번 도로 개통으로 서흥리와 용대리 간의 이동 시간이 약 15분 단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해역에서 조업 중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응급 환자가 해경에 의해 긴급 이송됐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7일 오전 7시쯤 독도 북동쪽 약 380km 러시아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선박에서 외국인 선원 A씨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해 긴급 이송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해경은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을 통해 사고 선원을 북방해역까지 이동시킨 뒤 해경 1,500톤급 함정에 태운 뒤 다시 헬기를 동원해 이날 오후 7시 45분쯤 강릉의 한 병원으로 이송 조치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경찰이 추석 명절을 전후로 특별 치안 활동을 추진합니다. 경찰 인력을 투입해 강력범죄와 교통사고 예방 등 치안 강화에 나서는데요. 또 재래시장과 터미널 등 인파가 많은 곳에 순찰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횡성군이 추석 연휴 기간 응급 진료 체계를 운영합니다. 추석 연휴 횡성대성병원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할 예정이며 관내 의원 21곳과 약국 15곳도 일자별로 지정 운영제를 실시하는데요. 특히 추석 당일에는 횡성군 보건소에서 일반 진료를 실시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